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예방법 뒤쪽에 이제 챕터 2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을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우리 옛날에 이 문제 정말 많이 풀어봤었죠, 그죠? 그래서 청장이 하죠. 기본 계획을 우리가 5년마다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기본 계획은, 자, 이게 다 여러분들 대통령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뒤에 있는 멘트는 맞죠. 기본 계획에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에 마련된 기반 조성이 포함되어 있고, 기본 계획에는 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 지원 및 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해설에 가보면 청장이 5년마다 세운다라는 거 들어가 있고요. 기본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이 누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여기 갔을 때 정책에 대한 목표와 추진, 이것만 좀 특이하고 나머지는 다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 맞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뭐 법령 제도라던가 교육 홍보라던가 기술 개발 보급이라던가 전문 인력의 육성 지원 관리라던가 국제 경쟁력 향상이라던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은 그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또 시행 계획이라는 걸 또 세우죠. 그죠? 그리고 1항이라던가 또는 4항에 따른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여기에 통보를 하죠. 두 사람에게. 그럼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시도지사가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세부 시행 계획이라는 걸 다시 수립 시행하고 다시 이걸 청장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장은 그걸 받고 이게 모자라다라고 하면 다시 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또 대통령령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요. 대통령령에 대한 세부 내용도 당연히 정해져 있죠. 다음 여기 가보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책의 목표라던가 추진 들어가 있다 그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육성지원 관리, 교육 홍보 이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었죠. 자, 요거는 소방 업무에 관련된 거네요. 자, 이거 무슨 계획? 종합계획. 맞습니까? 소방 기본법에 가보면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었죠?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죠.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더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즉 시행령에 나와 있는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 몇 월, 며칠 이런 것들을 우리 들어가 있었죠. 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보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며칠까지냐라는 거지. 10월 31일까지 통보한답니다. 자, 청장은 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저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청장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통보하고 수립하고. 이 수립 및 통보가 다 10월 31일이에요. 아셨죠? 요거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세부 시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세요. 어떻게? 12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알려줘야 돼. 통보해야 된다. 세부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시도, 직별, 작지도, 시도의 세부 집행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문제로 한 번 더 마지막에 가실 때 정리를 좀 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실태조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기본계획, 시행계획, 그죠?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실태조사라는 걸 실시하는데 이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죠. 그래서 실태조사 항목은 암기를 해가십시오. 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많진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 규모, 암기, 예방 안전관리, 암기, 소방시설 등 설치 관리.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다 소방대상물의 어떤 용도 규모, 예방 안전관리, 소방시설 등 뭐 이런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고요. 그죠? 요 소방시설 등을 다른 시설로 바꿀 수도 있고.
맞습니까? 용도 규모를 뭐 면적이나 뭐 최적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죠? 뭐 규모나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규모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규모라고 명확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가보면 뭐 안전관리, 그죠? 화재 예방, 안전관리 들어가 있는데 뭐 여기 가보면 뭐 위험물 관리, 위험물 예방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들을 조금씩 바꿀 수 있고 또는 이 세 가지를 그냥 골라라라고 할 수 있죠? 골라라라고 할 수 있으니까 꼭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게 청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장. 아셨죠? 그리고 요청이 있으면 합동으로도 가능하대요. 이런 것들 같이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는 어떻게 실시하냐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 가보면 7일 전 이란 말 들어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알려줘야 된다. 대상자에게. 그죠? 7일 전.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하시고 자, 이렇게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이제 통계가 나오면 그 통계를 어떻게 하래요? 청장이 작성 및 관리를 해라 라고 나와 있었죠. 1번 청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이게 2년마다가 아니고 매년 통계 작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계 자료를 작성 관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회장, 지방자치장, 공공기관회장,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죠.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청장은 통계 자료의 작성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작성 관리도 뭐 충분히 나올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실태조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그래도 청장은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계를 작성한다. 매년. 이 정도. 청장은 통계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회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회장,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청장은 통계 자료의 작성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통계 작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에 가보면 이 항목이 나와 있긴 합니다.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 그럼 대부분 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법에 들어가는 내용들. 우리가 관리를,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많긴 하죠, 그죠? 소방대상물의 현황 안전관리,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 다중이용업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조소 등이 몇 개가 있는지, 화재 발생 이력, 뭐 실태조사 결과도 들어가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이거를 다 외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있다. 통계 작성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다. 뭐 다 외우면 좋은데 이게 외우기가 쉽지가 않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양도 많고. 그래서 저는 얘보다는 실태조사 중심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더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챕터 3 화재안전조사로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하죠. 그죠? 7조의 화재안전조사라는 어떻게 보면 이 챕터가 또 나오죠. 그죠? 화재안전조사 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화재안전조사를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화재안전조사를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관계인들이 뭐를 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죠?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관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나 잠깐 연기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서장은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시작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줘야 하고 연기 사유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재난, 질병, 사고, 출장, 점검기록부나 교육훈련 일지, 장부 서류가 압수됐을 때 또는 영치가 되어 있을 때 맞습니까?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에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 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계인에게 미리 이것들 미리 알려야지. 그래도 사유가 끝났더라도 그죠? 그리고 이거 며칠 이내? 3일 이내. 그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3일은 알고 계시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기 사유도 잘 보시고요. 연기 사유는 충분히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셔라. 정답이 3번이죠. 그래서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번. 자체 점검이 불상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할 경우 점검이 불성실, 불안전.
예방안전진단이 이거 있다 그랬죠. 불성실, 불안전. 화재가 간혹, 야 이거는 여러분들 간혹 발생했는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됐을 때?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뭐가 되는 경우? 판단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게 화재안전조사를 소방관서장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주거, 자 이거 보세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지만 이거 예전에 제가 강조했었죠. 개인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승낙이 있거나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죠? 그럼 화재안전조사를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이랬을 때. 또 예방강화지구, 화재 예방강화지구는 그 자체에서 화재안전조사를 나가라고 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화재 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 불안전. 그죠? 불성실, 불안전. 국가 행사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 장소나 지역, 그죠? 실태조사 필요했을 때, 자주 발생하거나 뚜렷한 곳에 조사가 필요했을 때, 재난 예측이나 기상 예보를 분석했을 때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이 됐을 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그 밖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 우리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7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3번 예방법상 화재안전조사 항목으로 옳게 설명한 것의 개수는 그랬어요. 맞나요? 그럼 조사 항목으로 옳게 설명한 것의 개수는 그랬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예방조치, 피난계획, 전용구역, 그죠?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자체점검. 맞나요? 그래서 전체를 여러분들 봤을 때 이 5개가 전체 다 옳은 답이다 라고 해가지고 조사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항목도 양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아래 다중이용업이나 초고층 이런 거 빼더라도 지금 몇 개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네. 그치?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관서장이 가서 조사하는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화재라던가 또는 안전관리에 관련된, 맞습니까? 항목들을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누가? 소방관서장이라는 사람이. 맞죠? 그래서 소방관서장이라는 사람이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안전관리 업무라던가 텍스트 위주로 보세요. 그냥 명사 위주로, 단어 위주로 피난계획에 대한 거라던가 소방훈련 교육에 대한 거라던가 전용구역의 설치라던가 맞죠? 감리원 배치를 잘했는지 소방시설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임시소방시설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피방방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방염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체 점검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위험물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단어 위주로 조금 정리를 좀 해가시면 혹시라도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낯설지 않게 조금 풀 수 있지 않을까. 양이 워낙 많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 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실 때 한 번 더 문제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조에 가보면 그럼 이러한 화재안전조사를 방법, 그죠?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화재예방법상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대상, 기간, 사유 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관계인에게 우편, 전화, 메일, 문자 전송을 통해 통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홈피나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공개를 해야 된다. 다만 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다라는 말도 있었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관계인에게 대상, 기간, 사유 등을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이거 두 개가 들어갔더라고요. 보기가. 맞죠, 여러분들?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다만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보면 예외 없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제가 문제를 만들 때 약간 다른 걸 여기 1번에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보면 예외 없이라는 말, 그죠? 요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1번 보기가 2번 보기가 좀 중복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거 그냥 체크 정도 해두시고 예외 없이는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무조건 공개를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예외사항이 있다. 예외사항이 있다. 화재안전조사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하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연기 신청할 수 있죠. 그죠?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시작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리며 관계인이 승낙 없이는 못하죠. 그죠?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조에 가보면 이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가 화재 안전조사를 나갔을 때 전체를 다 보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특정 항목에 한정해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종합조사라는 게 있었고, 부분조사가 있었죠. 아까 12개 정도 나와 있는 걸 전체 다 본다. 또는 부분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공개를 해준다. 통지 및 공개를 해야 되는데 다만 아래처럼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뚜렷하고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래서 화재, 누가 봐도 이건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하고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사전에 통지하거나 공개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그리고 공개 시간이나 근무 시간 이외에는 제가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 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지한 관서장에게 연기 신청할 수 있죠. 그죠? 자, 5번 화재 예방법상 화재 안전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슷한 내용입니다. 1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종합조사와 부분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2번 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8조 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사유를 조사 계획 이런 것들을 청본서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자 7일 이상 공개를 요거 하나 알고 계시고 7일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 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 사유, 범위, 통지 없이 나갔으니까 그래도 내가 긴급해서 나갔을지언정 그래도 갔을 때 왜 왔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뭐에 대해 조사를 할지. 맞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시 가가지고 소방관서로 데리고 와서 그러진 않겠죠. 그죠? 어디에서 설명합니까? 그 현장. 그러니까 내가 화재안전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 현장에서 설명을 해야죠. 그 내용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현장에서 설명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 질문 하게 할 수 있죠. 그쵸?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내용으로 지금 제가 문제를 만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내가 실시하고자 할 때,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 다음 각호의 기관장과 합동으로도 조사반을 실시할 수 있대. 맞습니까?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소방안전원, 산업기술원, 화보,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하고 같이 여러분들 나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인협회 이런 데 못 나가요. 아셨죠? 이런 데는 이제 들어갈 수 없다. 대학교 못 나가요. 아셨죠? 우리 소방과 관련된 약간 공기업 그리고 소방과 관련된 이런 가스나 전기 이런 공사 사람들하고 뭐를 나갈 수 있다?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같이 편성을 해서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구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조요? 9조. 화재예방법상 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기억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에는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소방본부 및 서해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그죠? 편성하고 운영한다라고 나와 있죠. 두 번째,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 두 개를 합쳐서 조사단이라고 하는데 각각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맞죠? 자, 디귿번. 조사단의 단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의 단원은 맞죠? 단장도 단원 중에 관서장이 뽑는 거죠.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맞습니까? 그래서 50명이라는 것도 나왔었죠. 이미 나왔었고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 중에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중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또는 소방 업무와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 임직원,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단장은 맞습니까?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소방공무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든 겁니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기출문제뿐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시험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다음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자, 화재안전조사위원회와 방금 나왔던 화재안전조사단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근데 조사위원회가 더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든지 여러분들이 뭐 얘든 아니면 얘든 두 개 다 정리를 해가셔야 돼. 그죠? 그럼 요거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으니까 충분히 푸실 수 있죠. 관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그죠?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한 명을 포함해 벌써 틀렸네요. 7명이죠? 7. 그죠? 에이. 숫자가 안 써져요. 7. 그죠?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아래다가 넣어놨으니까요. 많이 나왔던 조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거, 뭐 임기에 대한 것도 한번 보시고요. 특히 요거 있죠. 봐봐 여러분들. 여기는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직접 해요? 관서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고요. 위원을 임명하는데 기술사, 관리사, 석사. 그죠? 기술사, 관리사, 석사. 그리고 공무원인데 과장급. 그리고 숫자 들어가면 5년. 이런 것들 잘 포인트 잘 알고 계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다음. 화재안전조사 내용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기술사, 관리사 이런 사람들 대동해서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죠.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닙니다. 그죠?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인 관계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인이 아니고 누구요? 관계인.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쳤을 때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만 화재안전조사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부분을 교부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기본 서면 통지죠. 이거 구두로 많이 바꿔놓으니까 조심하셔라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었고 정당한 업무 방해 안 되고요. 그죠?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죠. 그죠? 됐습니다. 자, 조치명령. 예방법상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맞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조치명령이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1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 예방을 위해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명령할 수 있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 예방을 위해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을 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용의 재개,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자, 앞에는 똑같아요. 결국 뒤에 요거죠. 개수 이전 제거 명령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소방대상물의 사용에 재개나 제한이 아니죠. 뭐예요? 금지죠, 금지. 맞습니까?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3번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똑같아요. 조치명령, 소방대상물에 또 뭐도 할 수 있다? 폐쇄, 공사, 정지, 중지도 명령할 수 있죠. 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 등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고 계시냐면 조치명령의 종류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사용 폐쇄, 공사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대표적으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잘 보십시오. 아셨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보다는. 됐나요? 자, 그리고 손실보상. 화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그랬죠? 누가 합니까? 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죠. 그죠?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령에 가보면 틀림없이 이런 말이 있었죠?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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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며 불복하면, 자, 요거 하나 보십시오. 요거 30일. 3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대요. 보상금 다시 산정해달라라고 해가지고. 한 달 안에 신청하면 된대. 그죠? 혹시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를 다 실시하고 나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피방방, 소방대상물 위치, 연면적 용도,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만 들어가 있냐면 소방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면 결과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에 공개를 한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제조소 등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령 그리고 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라는 것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하나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17조 화재 예방조치. 자, 화재 예방법상 화재 예방 강화지구나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법에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뭐 수소가스가 있다거나 뭐 화약이 있다거나 그죠? 또 위험물이 있다거나 이런 위험한 장소죠. 가스가 있다거나 자, 이런 장소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거를 문제를 제가 좀 바꿀게요.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를 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아시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답이 틀려요.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안전조치를 하면 우리가 이 금지를 안 해도 되니까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아니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장소에서 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름이? 이게 예방조치죠. 그죠? 이게 예방조치인데 소형 열기구 날리지 말아라.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하지 말아라. 가연물 방치하지 말아라. 용접, 용단, 불꽃 발생시키는 행위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딱 보니까 여러분들 가연물 왠지 맞는 것 같은데 법에 가보면 틀림없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용접, 용단, 불꽃 발생 들어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예요. 쌤 그러면 위험물이나 가연물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위험물이 가연물이죠. 그죠? 그런데 법정 문구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골라봐라 라고 해서 낸 거니까 요거는 문제를 조금 요거는 수정 테이프 지시면 수정 테이프로 살짝 지워주시고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으로 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같이 좀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화재 예방법상 화재 예방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보세요. 관계인은 화재 예방 강화 지구 및 맞습니까?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모닥불, 흡연, 방금 나왔던 거죠.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용접, 용당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틀림없이 되어 있었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관계인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가보면 주어에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지금. 이게 누구여야 돼 여러분들? 누구든지로 들어가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구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예전에 우리가 많이 봤어요. 예방조치 등에 대한 내용은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서 꼭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저하고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고 두 번째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해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그죠? 목재, 플라스틱, 가연성이 큰 물질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또는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을 명령할 수 있죠. 그죠?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 장소는 제조소 등 아까 위험물 있는 장소, 저장소, 가스, 수소, 화약 이런 거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거를 치워라 라고 했는데 누가 없을 수 있다 그랬어요? 주인이 없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거를 소방관서로 가져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소방관서로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걸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한없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게시판에 14일 맞습니까? 게시판에 14일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었죠. 우리 그리고 7일 동안 추가 보관하고 그래도 안 오면 매각 또는 폐기 그죠? 그런 내용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공고 며칠 동안 한다고요? 14일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7일. 매각. 그죠?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그냥 폐기. 폐기는 어차피 폐기한 거니까 상관없고 매각은 돈이 생기니까 세입 조치. 그쵸? 이런 것도 제가 잘 보셔라. 그리고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것도 특이했었죠. 관서장이 갑자기 소유자가 와서 내 건데 왜 버렸어? 라고 하면은 협의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죠? 다음.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설비는 자 보일러, 난로, 가스 전기, 불꽃, 용접 용단, 노화덕, 음습조리 이런 거 있었죠. 전열기구는 따로 없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시행령 별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시행령 별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제가 아까 이거를 적어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거기 가보면 앞쪽에 다시 한번 갑시다. 여기 가보면 이거 나와있죠. 안전조치. 이게 안전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안전조치가 뭐냐면 흡연실 등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 취급을 하는 경우 여기서는 계속 흡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제한할 수는 없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리고 소화기 등
위치한 장소에서 화기 취급. 맞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화재 감시자가 있는데 화기 취급.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데는. 맞습니까? 네, 이랬을 때는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적어드려야지 했는데 까먹었어요. 네, 까먹으면 안 되는데 정신이 좀 약간 추워서 그런가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미안해요. 자, 여기 5번 보일러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5번입니다. 5번. 자,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숫자를 암기를 하셔야 풀 수 있다. 1번 맞습니까? 맞죠? 가연성 벽 바닥 천정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연통, 귀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여기 특이하게 난연성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경유 등의 액체 연료를 사용할 때 연료 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1m 이상.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차단 밸브가 나오면 0.5m 이내. 이런 것도 있었고. 보일러 본체와 벽 천장 사이 거리 OK 공통 기준이었죠. 화목 요거 몇 m였어? 0.6m였죠. 배출구 0.6m 이상이었죠. 봐봐 여러분들 천장으로 0.6m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그죠? 자, 그래서 화목은 저는 화목이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지난번에도 하나 나오긴 했지만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다음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보십시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건조설비 건조오징어 해가지고 제가 0.5 들어가 있다 그랬죠. 용접용단 5m 이내 소화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그렇지 않다. 난로는 가연성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불연성. 그죠? 그리고 시간당 열량이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노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방화문에 대한 설치 기준이 따로 있었죠. 자, 다음 7번. 이것도 찾아보십시오.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그죠?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리 기준과 특수가연물 기준을 제가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어차피 불 사용하는 설비 관리 기준은 우리가 예전에도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죠? 두 개를 그냥 같이 넣어놓은 거니까. 화목난로는 보일러 본체와의 거리를 우리가 수평거리 몇 메타요? 2m 이상으로 하죠. 또는 불연재료로 된 별도로 구획된 실에 이제 설치를 해라. 공간에 설치를 해라. 노 또는 화덕 주위에 우리가 턱을 설치하죠. 그죠? 그럼 턱을 설치하는데 몇 메타? 그렇지. 자, 이거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특수가연물 몇 메타 이상 간격을 둡니까? 요거 6m 이상 간격을 주죠.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m 이상 벽체가 있으면 괜찮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예전에 체크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 저는 문제를 이제 가지고 온 거고. 자, 다음 음식 설비입니다. 자, 이거 맞는 거 찾으래요. 그죠? 음식 조리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 주방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 거리에 있는 주요 구조부는 단열성 불연재.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 덕트는 0.5mm 이상의 아염도금 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모두 맞는 거죠. 됐나요?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기억, 리은, 디귿, 리을. 됐습니까? 네. 자,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50이죠. 근데 이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살수 설비를 설치하면 또는 대형 소정식 수화기를 설치하면 여기 얼마예요? 15로 되죠, 여기가. 그리고 200이죠, 그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신에 이런 문제들 요거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10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로치기 문제로 한번 준비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여기에 들어가는 가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 니은번 찾아보십시오. 디귿번. 자, 실외 아까 나왔었죠, 요거. 실내는
주요 구조가 무슨 구조야? 무조건 내화, 불연. 절대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화 구조, 이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화 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내화 구조이면서 불연재료라고 되어 있고, 쌓는 부분 바닥 면적 쌓이는 실내의 경우 이게 몇 메타예요, 여러분들? 1.2m죠. 또는 쌓는 높이의 2분의 1 중에 큰 값 이상으로 띄고, 실외는 3m 또는 쌓는 높이 중에 큰 값 이상으로 두 개를 비교해서 여러분들 간격을 두는 거죠. 네, 됐나요? 뭐 이런 것도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 바닥 면적 사이 실내는 1.2m 또는 쌓는 높이를 주고 쌓는 높이 2분의 1에서 몇 메타 뛸 거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도 당연히 보셔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실외는 3m나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그죠? 3m와 쌓는 높이를 비교했을 때 두 개 중에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로치기 문제가 훨씬 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오기는 좋죠. 좋지만 이렇게 계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이용해서. 그래서 요거 3도 비워놓을 수 있겠죠. 근데 3은 안 비워놨으니까요. 자, 표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거 우리 많이 풀어봤죠. 그죠? 쭉 한번 풀어보십시오. 쭉 한번 보십시오. 누가 봐도 화기연금 잘못됐죠. 그죠? 화기연금은 뭐예요? 색깔이 달랐죠. 맞습니까? 그래서 화기연금 같은 경우는 붉은색 바탕에 백색 문자였죠. 근데 여기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지.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됐죠? 자, 다음 이제 화재 예방 강화지구죠. 그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 네, 그럼 요거 조금 쉬었다가 제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또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